공익은 좀 이따 풀 거예요. 자, 일단 현대시 오늘 해결할 거고, 서정장내 정보구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의 텍스트가 있으면 처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아무 상황 없이 생각이 떠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을 던져줬을 때 혹은 어떤 외부 자극이나 내부 자극이 있을 때 우리는 반응하면서 정서나 생각이 떠오르는 거고, 이게 주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조를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성적 정보와 감정적 정보는 다른데, 이성적 정보는 인과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원인과 결과. 근데 감정이기 때문에 논리 구조는 아니에요. 그래서 상황 반응이라고 보통 수능에서는 규정을 하니까 이 틀로 잘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보통 대부분의 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촉발 한기 시작해서 유지도는 전환이 될 수도 있겠고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겠고, 어쨌든 주제의식은 마지막에 집약되니까 각 부분의 역할을 좀 잘 봐주시고, 그러면 서정장내 정보구조를 보자마자 왜 이걸 다루는지 설득이 되죠. 인간은 본능, 감정, 이성으로 이루어진 생물적 존재인데, 유기체인데, 이런 감정과 생각의 메커니즘은 외부 자극 혹은 내부 자극에 의해서 정서 생각이 반응으로 온다는 점에서 서정장르는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굉장히 좋은 도구인 거예요. 그래서 배우는 거고요. 문제는 주관적 감정을 묻진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험으로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도대체 어떻게 감정을 객관적으로 볼 것이냐. 그걸 칸트가 해냈다니까요. 이미 수백 년 전에. 그걸 공통감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 미적 감수성, 미관적 판단력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2015 수능 기억나시죠? 쉽게 얘기하면은 이런 정규보프 곡선을 놓고 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범주 안에 속해요. 그런데 뭔가 생물학적 결함이 있다든지 어떤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감정 회로가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고, 그런 사이코패스들은 사실은 어떻게 해결해 주냐면 가르쳐줘요. 계속 반복적으로. 이성적으로 가르쳐줘요. 그래서 너는 이렇게 반응을 하지만 사람들은 이러이런 이유로 이렇게 한단다라고 계속 가르쳐주는 거야. 그렇게 교육을 해서 걔를 사회에 내보내면 걔는 공감은 안 되더라도 이 정보를 받아들일 줄 알고요. 그러면 당연히 범죄율 같은 게 극도로 낮아지게 되는 거고, 공동체나 생활이 가능해지는 건데, 그 상태로 놔둬버리면 이제 깜빡 나 있는 거예요. 알겠니? 그래서 배우는 거야. 요즘 막 흉흉한 일들 많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내가 미안해. 그냥 대놓고 얘기할게. 나중에 특히 남학생들, 그냥 우리가 이제, 뭐라고 표현할까? 그 가평, 물놀이 알죠? 다 알죠? 요즘은 워낙. 그게 여러분, 내가 정확하게 나중에 얘기를 해줄게. 정확하게.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 왜냐면 봐봐. 공부 뒤지게 열심히 해가지고 명문대 가서, 공대 가서, 군대 가서, 연구원 테크 타서, 응? 인생 그렇게 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알 건 정확히 알아야 되고요. 이건 수능 시간에 얘기할 건 아니고 나중에 애프터 서비스로 수능 이후에 설명해 드릴 테니까, 요즘 또 유튜브에서 굉장히 유튜브들 많으니까 잘 추천이라도 해 드릴 테니까 잘 보시고, 다시 한번 이 영역으로 들어올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강제가 아니라. 자, 그러면 수능 문학의 주제도 이 안에서 다루겠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개인적 특이한 감정을 정답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내가 지금, 잘 들어. 우리가 정규분포 곡선을 보면은 이 시그마가 떨어져 있네,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잖아요. 이렇게 딱 잡아주진 않는 거야. 1시그마 떨어져 있는 게 0.3414. 시발 외우고 있네요. 0.3414 맞냐? 3413인가? 갑자기 까먹었어. 0.3414. 3414? 3? 아니야? 너 뭐예요? 수학 안 해, 니네? 통계 안 해? 0.3413. 3414? 씨, 까먹었어. 아무튼, 시그마 하나 떨어져 있을 때 이 확률이잖아. 근데 이렇게 딱 끊진 않는다고. 왜? 인간의 감정이 0.34, 0.34에 속하는 걸 정답으로 할게요. 이렇진 않잖아, 감정이라는 게.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제가 항상 설명드리지만, 감정이라는 건요, 농도 스펙트럼, 확률적인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사실은 정확하게 경계선을 구하기 힘든 이유가 왜 그러냐. 빨주노초 파남보 나눠봐. 너희 무지개 보고 빨간색과 주황색 사이를 나눠보라고. 못 나눈단 말이야. 그러니까 스펙트럼인 거예요. 감정은 스펙트럼이라고. 그래, 감정은 농도 스펙트럼이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이게 내신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한테 자꾸 착각을 시켜요. 빨간색과 주황색을 구분을 시키라는 문제를 내. 그런 건 수능에 안 나와요.
그럼 뭐냐? 이건 물어봐. 야, 이거 빨간색이니? 라고는 물어봐요. 이해됐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수능 문제는 야, 이거 빨간색이니? 라고 묻는 거고요. 내신 일부 문제는 야, 이거 빨간색이야? 주황색이야? 구분을 물어요. 변별된다고. 이거 절대 변별되지 않습니다. 내신 그래서 내가 항상 내신은 경계하면서 보라는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수능 문학에서 애를 먹는 학생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생각을 이쪽으로 좁힐질 못한 거고 그거는 좀 배울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좁히는 과정에서도 농도가 있는 거예요. 아, 이런 경우에는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는구나.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이 아까도 추일서점 같은 경우에 홀로 외로움 정도까지는 가능하겠지만 갑자기 아 씨발 인생 다 때려쳐야지 너무 같다는 거야. 아, 나 너무 행복해. 아, 너무 같다는 거야. 이해됐어? 원래 사람이라는 게 여러 가지 감정이 복합된 거지 절대로 아, 나 행복하기만 해. 행복이라는 단어로 모든 걸 다 표현할 수도 없고 슬픔이라는 단어로 슬픔의 상황을 모든 걸 다 표현할 수가 없어. 원래 되게 감정은 복잡 미묘한 거고 그래서 농도로 표현하는 게 가장 정확하고 그래서 수능에서 이렇게 설계됐다. 넘어가서 그럼 수능 문학에 출제될 수 있는 주제는 뭐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매우 전형적이라는 거야. 그래서 1722 기출문제를 쭉 풀면서 감각을 다지다, 감각을 날을 세우다 보면은 잡혀요, 틀이. 그래서 저번 주 과제 아직도 못하셨으면 이번 주 과제로 다음 주에 있는 4월 학평 대비로 공익원 보충 영상 최근 2주 수업 바탕으로 1722 최근 기출에 계속 적용하시되 장르 하나 집중해서 하루에 5개 내지 10개 이상 지문 분석하세요. 시 한 지문 6개, 한 지문 6분, 그거 10지문 해봐야 1시간이면 분석 끝나는 분량이야. 제발 그렇게 잡아주셔야 돼요. 이게 독서나 선택 영역과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문학은 짧은 시간 안에 확고하게 다지고 넘어갈 수 있으니까 확고하게 다지고 넘어가시고 다만 선제 하나하나 개념화에서 뭔가 어려움을 느낀다면 기초 내신 과정, 040, 050 과정이 있고 고1, 2 내신 과정이 있으니까 거기 신청해서 따로 공부하세요. 자, 크게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이거는. 자, 고전이 더 쉬운 이는 가치관도 정서도 생각도 비교적 단순해요. 그래서 유교나 불교나 도교에 기반을 하고요. 현대사회로 오면 굉장히 다변화되죠. 자본주의도 옳고요. 민주주의도 옳아요. 공동체적 삶도 옳아요. 100년 전쯤에는 공산주의 사상도 어마어마하게 많았고 저항시, 별의별 시가 많았을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점점점 사상 가치관이 복잡해지기 때문인 거예요. 두 번째, 인간의 7개 감정은 크게 변하진 않아요. 인간의 본질이 변하진 않으니까. 그래서 희노애락, 애호욕 정도의 7개의 감정으로 정리할 수 있겠어요. 자, 그렇다고 다 다룰 수는 없어요. 그러면 교육적으로 유의미한 영역을 다루는데 고전에선 당연히 유교니까 공부하다 보면 학문 수양을 얘기할 것이고 세속적 가치를 추구할 것이냐 아니면 탈속적 가치를 추구할 것이냐 자연친화할 것이냐 항상 고민하죠. 그 과정에서 야 내가 시골 공부 좀 하다 보니까 나 수영장 하다 보니까 좀 잘 나가는 것 같아 하지만 난 여전히 부족하네. 맨날 자부심 얘기했다 겸손 얘기했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요. 가끔씩 사랑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추노 당연히 따라오는 거죠. 그리고 자연물을 경험했을 때 감상 일동장류가 막 폭풍 와가지고 뒤지기 직전에서 아침 듣더니 장관이네 이러고 있는 거. 그런 경험 바탕으로 감상하는 이런 것들이 거의 고전의 95% 이상의 주제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딱 정리해 놓으시고 세팅하면 끝이에요. 그냥. 당연히 물화일체도 추가해 줄 수 있겠고요. 자, 현대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장님 나까지 따라와야지. 현대 같은 경우는 당연히 굉장히 다변화됐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이상한 건 안 나와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쫙 정리하시다 보면 어떤 느낌은 잡힐 거고요. 보통 현대시 같은 경우에는 고전소설, 고전시가에 냈던 그 내용 그대로 가지고 오면 문학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통념에서 벗어난 뭔가를 자꾸 건드리려고 하는 과정에서 깊이 파다 보면 어려운 포인트가 있을 건데 역시나 저기 정규분포에 그려졌던 특정 범주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삶의 다양한 체험 다루고요. 당연히 그에 대한 우리의 정서 반응 다루고요. 결정적으로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결국에는 시인이 쓴 시를 가지고 저 사람은 저런 감정을 느꼈구나. 내가 공감까지도 필요 없어. 그냥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네 정도의 소통 능력 정도는 다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틀로 봐주시면 되겠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냐 오늘 수업했던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16페이지 하고 문제를 좀 더 푸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공익원에 보충 영상으로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 한 2지문 정도 더 풀어보겠습니다. 자, 봅시다. 할머니 이거 나비 할머니 나오셨네요. 호르호르르르 호르르르 가을 아침 취어진 청명 마시며 보시면은 가을 아침이라는 상황을 줬어요.
그러면 어떠냐는 거야. 수풀이 호루호루 벌레가 호르르르라고 하면서 가슴 속에 젖어든대요. 거의 뭐 약간 물화일체에 가까운 것 같고요. 무슨 얘기야? 청명이라는 느낌이, 청명이 마음속 젖어들었다. 머리를 거쳐 마음속을 젖었다. 발끝손끝으로 새어나간다는 거예요. 완전히 내가 청명에 젖은 거죠. 이해됐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물화일체의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반응은 물화일체. 온 살결 털어 끝도 모두 눈이요 입이라 나는 수풀의 정을 알 수 있고 벌레 예지를 알 수 있다. 거의 뭐 벌레랑 소통이 되는 수준을 와버렸어요. 풀하고 소통이 되는 수준에 와버렸어요. 그냥 물화일체네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큰 맥락에서 자기가 표현하는 과정에 뭔가 틀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 별거 없다는 거. 괜히 뭐 여기다가 반언이 뭐니 넣지 마세요. 수풀과 벌레는 자고 깨인 어린애라 밤새워 빨고도 이슬은 남았고 남았거든 남을 주라. 뭐 그냥 그런 얘기였어. 자, 그럼 마지막 집약하는 연을 봅시다. 이 사람은 결국 뭐겠어요? 자연 친화로 끝났네요. 물화일체로 끝났네요. 자연에서 자연인 하겠대요. 맞죠? 청명에 포근해진 이 마음, 이게 나의 고향이고 이게 내 집이라는 거야. 풀을 청해 밝을 명자 같고 아마 가을날 주는 그 느낌이 나는 너무 좋아요. 자연에 묻혀 살게요. 이런 느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진짜 별거 아니야. 인스타를 좀 보여주고 싶은데 또 이게 내 인스타는 또 너무 식상하고 너무 또 관종 같고 별로 여러분 별로 안 좋아할 것 같고 그렇다고 어떤 유명 인스타를 또 가져오자니 또 약간 뭐 느낌 이상할 것 같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인스타에 올리는 거야. 인스타에 자기 좋아하는 거 올리는 사람도 있고 허세 올리는 사람도 있고 맛있는 거 올리는 사람도 있고 강아지 사진 올리는 사람도 있고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런 느낌이라니까. 나 딱 봤는데 되게 예쁘고 되게 멋있는 장면이 있어서 인스타에 올렸어. 이 느낌 아닐까 싶어요. 나 이곳에 살고 싶어. 여행 갔더니 너무 좋아. 이런 느낌 아닌가 싶어요. 계속 봅시다. 나. 뒷동산 청솔잎을 빗질해주던 바람이 무어라 하는 솔나무의 속상이를 듣고 푸른 햇살 요동치는 강변으로 달려갔다고 하자. 뭔 또 개소리지? 근데 다시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무슨 얘기예요? 주어인 바람이 있고요. 속삭임을 들었고요. 강변으로 달려갔다고 일단 해보재. 무슨 얘기예요? 그냥 화자의 상상인 거죠. 그럼 봐봐. 뒷동산에 청솔잎 왔다 갔다 해주던 그 바람이 솔나무가 야 바람아 저기 강변에 참 좋단다. 그러니? 하고 저기 강변으로 바람이 슝 하고 달려갔대요. 굉장히 동화적인 상상이죠. 그러니까 시인이 가능한 상상이에요. 나이 한 30, 40 먹고도 이런 상상이 가능한 게 이제 시인들이고 그래서 가끔씩 이제 국어 강사들 보고 국어 선생님들 보고 주변 친구들은 약간 도라이 같다고도 표현하는 것 같아. 계속 볼게요. 달려가선 거기 미루나무에 전하니 미루나무랑 이제 바람이 소통을 하는 거야. 되게 상상력이 되게 풍부하신 분이다, 진짜. 그래서 바람이 지금 누구랑 대화하고 있어요? 미루나무랑 대화를 하고 있어요. 미루나무가 알았어 하면서 짤랑짤랑 하면서 구슬알을 쏟아냈다고 하자. 그냥 다 화자의 상상이야. 일단 핵심은 의인할 거고. 그러니까 화자가 생각하기에는 바람이 막 돌고 돌면서 자연끼리 서로 소통하는 장면을 상상한 거겠죠. 굳이 이걸 표현하자면은 바람이 이동하며 자연끼리 소통하는 느낌이야. 근데 이게 막 전쟁터 같고 불금에 저기 동성로에서 막 그런 느낌은 아니잖아, 지금 이게. 뭔가 좀 순수해 보이고 뭔가 맑아 보이고 가에 나와 있는 그 느낌 아니겠어요? 너무 웃긴 게 어제는 이제 본점이잖아. 나 본점 옆에 그렇게 반짝반짝한지 몰랐어요. 본점이 이제 동성로 옆에 있고 한 50m 걸어가면 이제 거의 여기가 한국인지 무슨 태국인지 모를 정도의 이미 코로나 이미 다 끝났어. 막 난리 났어 막. 근데 또 여기 오면 이제 아주 또 차분한 이런 분위기. 어쨌든 그 분위기 차이라는 거야. 여기는 그래서 다시 한번 자연으로 왔고 자연에서 뒷동산, 청솔잎, 바람, 속삭임 이런 느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또 바람이
이젠 그 누구보단 앞들 보리밭으로 또 갔고요. 그래가지고 여인에게 전했고, 여인은 아픈 허리를 곧게 펴고 정자나무를 향해 고개를 끄덕끄덕 일별을 보냈다고 하자. 그럼 자연끼리 소통하다가 이제 바람이 사람에게까지 소통을 하고 있네요. 그런데 봐봐. 지금 이 느낌이요. 뭐 노동의 고단함, 괴로움 이런 게 아니라 모르겠어요.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감정이거든. 예쁜 건 예쁜 거야. 맛있는 건 맛있는 거예요. 우리가 스타벅스 같은 데서 커피를 시켜 먹었어. 또는 스타벅스에서 달걀구리를 먹었어. 아니 맛있는 건 맛있는 거지. 맛있는 걸 도대체 뭐라고 설명할 거야? 꼭 공돌이 애들은 그건 뭐 당이 들어가서 뭐 여기 미각세포를 어떻게 해서 제발 좀 그런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마. 모쏠 같은 소리 하지 말고요. 제발 그런 거 아니잖아. 그냥 달달구리 먹어서 기분이 좋아요. 여자친구가 그 얘기하면 맞춰주면 그만이지. 굳이 거기다 대놓고 야 달다는 감각은 말이야 라고 시작하는 순간 끝난 거야.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시인도 그런 느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여기서 갑자기 노동의 고단함 이딴 게 비집고 들어올 틈은 없는 거지. 그냥 아름다워 보이는 거죠 시인의 눈에는. 뭔가 자연이 주는 느낌이 좋은 거죠. 계속 볼게요. 아무렴은 어떤가 강가산 들가 마을에 초록으로 짙어간 5월도 청청한 날에 5월 청청한 날에 내가 이건 후경이네. 후경 맞잖아. 후경이네 얘는. 보통 고전 시가는 선경 후정인데 얘는 후경이네 오히려. 맞죠? 뒤쪽에 다시 한번 정치를 잡고 있네. 근데 후경이라는 표현은 잘 안 써. 보통 선경 후정이니까. 근데 굳이 제가 표현을 하자면은 이 사람이 5월의 청청한 날에 느낀 그 날에 느낀 그 느낌을 표현한 거. 이게 시의 주제겠구나 정도예요. 됐니? 뭐라고 설명하겠어? 그냥 야외에 나갔더니 바람이 참 좋네? 이 표현한 거예요. 됐죠? 계속 가봅시다. 자, 가나에 대한 설명. 1번 선지.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 같은 거 얘기하는 느낌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뭐냐면 지금 둘 다 자연이 좋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자연이 좋아요. 이런 얘기하는데 거리감? 그냥 자연이 좋아요인데? 스타벅스 가서 달달구리 먹고 달달구리 맛있어. 이 느낌이 무슨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이야. 2번 약간 조금 있었던 것 같기도 한 게 잘 봐. 반복이 있으면 리듬감은 100%라고 했습니다. 그럼 뭐만 찾으면 돼? 동일한 종결 어미가 있었나 확인하면 돼요. 근데 얻기 힘들어. 왜? 야, 평서문으로 다만 2번 반복돼도 동일한 종결 어미 반복이야. 다 동일 종결 어미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되게 확률 높은 개념어야. 동일 종결 어미 또는 종결 어미 반복은요. 매우 확률이 높아요. 나는 얘가 되게 유력하다고 보이고요. 그러니까 얘들아 잘 들어.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개념어들을 털어줄 거야. 무슨 얘기냐면 애매한 개념어들 있죠. 그런 거는 내신에서 정리가 되는데 역시도 애매해서 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내신 수업을 하면 내가 항상 이 포인트 잡아줘. 애들아 이거 헷갈리지? 이렇게 보면 이거고 저렇게 보면 저렇게 한다? 수능은 이런 거 하나도 안 나와요. 수능은 어떤 식이냐? 헷갈리는 개념어를 내기보다 예를 들면 봐봐. 종결 어미와 선엄한 어미를 구분시키는 문제를 문학에서 뭐하러 내겠니? 그런 거 안 나온다니까? 봐봐. 동일하다, 유사하다. 야, 한글 몰라요? 동일한 종결어미면 같은 종결어미야. 유사한 종결어미면 비슷하면 돼. 한글 몰라? 그런 개념어는 틀릴 게 안 된다니까. 그냥 익숙하지 않을 뿐인 거지. 그러니까 자꾸 그런 거를 고3대에서 들여다본다고 크게 달라지질 않아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하다고 느낀다면 수업 때, 보충 때 해드릴 테니까 요청 주시고 다시. 이건 매우 확률적으로 높기 때문에 저는 끝부분만 볼 거예요. 그럼 얼추 보여요. 끝부분만 보면 얼추 보일 거예요. 어떤 느낌으로? 이렇게 끝부분만 보는 느낌이 얼추 보일 거예요. 좀 이따가 발표도 할게요. 3번 선지를 와볼게요. 화자의 시선이 내면에서 외부 세계로 갔다. 거꾸로 아니야? 자연 보고 느낀 거 아니냐? 자연 보고 자연이 좋아요 아니니? 구조를 바꿔놨구나. 맞죠? 이거는 구조를 바꿨구나. 순서가 바뀐 것 같은데? 오답 설계 딱 보이죠? 아닌 거 확실하고. 여정에 따른 공간의 이동? 여정에 따른 공간의 이동? 봐봐. 이것도 100% 맞는 선지야. 여정이라는 게 뭐야? 말 그대로. 공간 이동이에요. 여정. 공간 이동. 이것도 100%야. 근데 여정이 어디 있어 지금? 계절의 흐름? 5월 얘기하고 있는데 흐름이 어디 있어? 5월인데. 종교적 갑자기 종교? 모르겠어. 그냥 내가 봤을 때는 이번 확률 매우 높아 보이고 발제도 해봤더니 있네 여기.
나니 있네요. 나니. 보이죠? 또 여기는 뭐가, 노라 이런 거예요. 노라, 나니. 여기도, 하자 보이네. 하자. 됐죠? 그래서, 오케이. 정답 2번 크.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필기하세요. 일단 얘는 필기해 놓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시를 읽어 나갈 때는 결국에는 어느 정도 머릿속에는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인간의 감정들을 어떤 식으로 시에서 표현하는지. 그래서 상황을 던져주고 그에 대한 반응이 있고 이게 어느 정도는 패턴화돼 있어요. 인간은. 그럼 이거를 여러분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시라는 장르를 바탕으로 이걸 패턴화 해보라고요. 그럼 대체적으로 정해져 있어. 자연 친하겠지. 자연 파괴겠니? 충효겠지. 불효겠냐? 충이겠지. 역적이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좀 정신 나간 수도 있겠지. 뭐 일베애들이 적었다면. 없어 근데 수능에 어떻게 내 그걸. 그러니까 수능에서는 그냥 뻔해요. 그럼 뻔하다는 걸 뻔하게 봐야 되는데 뻔하다는 걸 자꾸 뭔가 이상하게 보아온 거야. 그게 굳은 거고. 별거 없어요 정말. 자연 친하잖아 그냥. 물화일체고. 뭐 더 있겠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현대시의 주제에 자연 친화가 안 나온다는 게 아니라 현대시는 다 포괄이야. 역사적으로 이미 나와서 누적이 된 거니까. 그래서 n의 n제곱이라고 써준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인간의 감정, 생각, 느낌은 특히 사상은 계속 더 다양해질 거라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적으로 유의미한 걸 다뤄야 되기 때문에 되게 패턴화돼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라고. 자연 보고 느낌 좋네? 난 자연 친화, 물화일체 이런 느낌까지 갔어. 그런데 어떻게 1번 선지? 난 자연이 너무 좋아. 지금 너무 좋아하는데 어떻게 괴리감, 거리감이겠어요? 2번 선지는 개념적으로 맞을 확률이 매우 높았고 3번 선지는 자연을 보고 좋아하면 외부, 내부로 들어온 거죠. 순서 바뀌었네. 공간 이동이 어디 있었으며 계절 흐름, 우월리기 나왔고 그러면 정답 2번 좁히고 발치도 역시 정답 2번이구나. 끝. 이런 느낌이라고. 아시겠죠? 3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제를 잡고 턴다면 확실하게 보이는 거는 이런 느낌은 있어요. 그럼 청각적 심상인지 좀 이따 발치독 합시다. 여기도 마찬가지. 얘는 있을 것 같다. 현관을 바꿔야 돼. 주제적으로 봤을 때 여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는 좀 이따가 발치독 해볼게요. 역시 잠깐만. 내가 지금 아쉬워하냐? 이 사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좋았다 아닌가요? 그러면 딱 봐도 얘가 좀 의심스럽죠? 발치독 들어갈 거예요. 디귿으로 가봅시다. 디귿으로 가봤더니 폭은 치어진 내 마음이 이제 고향을 찾았고 내 집을 찾아서 이제 자연친화 물화일체 하는데 무슨 아쉬움이 있습니까? 정답은 3번이구나. 끝.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냐고. 주제 구조 좁히면 그냥 정답 보이는 거니까 이걸 왜 연습을 시키냐면 이래야 여러분이 문학에서 정답률과 시간이 동시에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답률과 시간은 상당히 반비례 관계일 거예요. 왜? 여러분이 후루룩 보면 당연히 정확도가 떨어지니까 정답률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시간 단축하면서 정답률을 높이긴 되게 힘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이거 3시간 동안 풀라고 그러면 거의 다 맞아요. 맞잖아. 맨날 하는 애들 얘기가 뭐야 그러니까. 선생님 좀 시간 충분히 있으면 다 맞아요. 그건 전 국민이 다 그래. 전 국민의 국어시험 10시간 줘봐요. 아마 평균 1등급 나올걸? 타임어택이잖아. 그러면 시간을 줄이면서도 정답률을 높이는 방법이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설계도 이용하고 패턴 이용하고 평가원이 세팅한 그 도구들을 활용하면 그만인 거야. 잘 따라오시고 잔소리 그만할게요. 37번 봅시다. 자, 이제 이 부분이야. 갑자기 생태학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이게 고전에서는 뭐야? 자연친화야. 현대에 와서는 자연친화 플러스 생태학으로 재해석한 거죠. 예를 들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자연친화는 있었고 그러니까 여러분 관점이 자연친화면 자연친화로 퉁치면 되는 건데 보기에 생태적 관점이었네. 오케이. 끝. 이 정도면 된다고. 막 스벅 이런 거 사이렌 오더 같은 거 보면은 뭐 에코 컵 이런 거 에코 데이 이런 거 하잖아요 지금. 그런 느낌. 그래서 맨날 이제 나는 자바치 프라푸치노 먹고 싶은데 이게 도대체 자바치 프라푸치노가 무슨 맛인지 왜 나는 종이를 씹는 맛을 느껴야 되는 건지 안타까울 때도 많지만 뭐 지구를 위해서 환경을 위해서 한다니까 뭐 일단 오케이. 어쨌든
그런 재해석이라고 보기에 나와 있고 자연은 시인에게 상상력의 중요한 원천이 되어왔다. 그중에 생태학적 상상력은 뭐 하면서 그냥 그런 내용이네요. 결국에는 고전 관점으로 보겠다면 뭐라고? 자연 친화에서 하나의 생태 공동체 형성하니까 물화일체까지 갔네. 고전으로 해석을 하자면. 근데 현대적 관점에서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생태학적 상상력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생태계와 교감 소통하는 거고 유대감이고 순환적 의식이고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움이고 생태 공동체고. 뭔 느낌인지 잘 모를 수 있는데 제가 이걸 어디서 많이 느꼈냐면 아이슬란드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2018년에. 오로라 보고 왔고요. 5일 동안 5일 동안 하루는 되게 흐릿하게 봤다가 마지막 날에 와 대박 오로라 한번 봤어요. 그리고 그 에어비앤비에서 하룻밤 묵었는데 진짜 집 좋더라고. 그런데 거기에 되게 룰 같은 게 써 있어. 에어비앤비에 가보면은. 근데 아이슬란드가 뭐가 없어요. 진짜 아이슬란드. 아이스밖에 없어. 먹고 살 게 없어. 진짜.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거의 관광이 유일한 상품이야. 그럼 어떻게? 자연 보호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빙하가 녹아요. 환장하는 거지. 그래서 그 아이슬란드 사람들한테 되게 중요한 가치는 환경적 가치예요. 생태학적 가치야. 그래서 그 얘기를 되게 주저리 써놨는데 이제 같이 갔던 애들은 뭐 공돌이도 있고요. 뭐 관심 없어. 남자애들은 한 5명이 놀러 갔는데 뭐 관심 존나 없고 어디 뭐 여자애들 없냐 그러고 있는데 여자애들 어디 있겠어요. 그 아이슬란드 아이스밖에 없다니까. 그럼 나는 이제 할 거 없으니까 걔는 이제 그런 거 한번 읽어보면서 또 이제 감동하는 거야. 여기는 자연 친화와 물화일체를 몸소 실천하는 그런 국가구나.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하고 문득 떠오른 거야. 이제 방금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예를 들면 그렇게 엮어볼 수도 있다는 거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냥 요즘 자꾸 환경적 문제도 있고 그리고 조선시대에도 우리가 물화일체 뭐 이런 걸 해봤고 지금 이 시대에도 이걸 못 느낄 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이 느낌을 또 되게 크게 받았던 게 뭐냐면 서핑. 여러분 서핑 알아요? 서핑이 우리나라에서 타는 서핑은 되게 아기 파도다. 그러니까 깐난 애기 파도가 와요. 이렇게. 되게 재밌다기보다는 뭐 그냥 그렇죠. 튜브 이렇게 둥둥 떠 있는 것보다는 나은데 발리 이런 데 가면은 파도가 한 3m쯤 되는 게 와요. 난리나. 그런 거 한번 타면 이제 막 거의 그 서핑이 거의 마약 맞은 느낌까지도 온대요. 그래서 한동안 서핑 빠져가지고 미친 듯이 서핑 타고 다녔었거든. 그때 서핑 타다가 이제 파도가 잔잔했을 때 그냥 할 게 없으니까 이렇게 누워가지고 딱 있으면요. 그게 너무 편해. 그러니까 내가 자연과 파도와 바다의 일부가 된 그런 느낌? 그래서 나라는 의식이 없어지고 막 진짜 어떤 감각이 무한대로 막 펼쳐지는 그런 느낌? 그러다가 이제 한 30분 있으면 저기 둥둥 떠내려가가지고 이제 구조돼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지만 어쨌든 뭔가 그런 느낌이 되게 편하고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한동안 되게 그 불면증 되게 왔었는데 파도 소리만 생각해도 잘 막 솔솔 오는 그런 편안한 감정을 갖게 만들더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느낌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뭐 자연 보호합시다, 뭐 생태학 이런 얘기 하는 게 그런 느낌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은 해봅니다, 저도. 오케이? 그냥 그런 정도로 보세요. 너무 진지하게 너무 진지하게 보지 말고 그냥 그런 느낌 정도로 봤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37번 1번 선지 가에서 화자가 온 살결 털업 끝을 눈과 입으로 삼아 자연을 대하고 싶은 인간 자연 교감 있죠? 교감 있죠? 뭐 딱히 안 될 거라고 할 수 없을 것 같고 2번 선지도 역시 마찬가지 서로 소통 조화로운 생태계 3번 선지 청명함 뭐 유대감 뭐 보기에도 나와 있으니까 4번 선지도 뭐 순환하는 생태계 질서 아까 보기에 있으니까 5번 선지 근원적 존재 자연의 가치 인간과 자연이 하나가 되는 생태 공동체 뭐 다 맞네? 그럼 어떻게 이제 좁히고 발초를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근데 봐봐. 일단은 보면 자 눈과 입은 감각기관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감각기관을 통해서 교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바람이 이렇게 불어. 바람이 부는데 그러네 아까. 바람과 산, 자연과 자연 간의 교감이었던 것 같긴 했죠. 우리가 작품 읽으면서.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보이니까 1번 선지 어떤 의도에서 설계된 선지인가 보이고 2번 선지도 볼게요. 수풀의 정과 벌레의 예지를 알 수 있다고 한 것. 자, 알 수 있다라는 서술어. 알았다고 한 서술어. 그렇죠. 소통하는 거죠. 소통을 통해서 조화를 얘기하겠다. 가능하죠. 알아.
알아, 알았다, 소통했다, 알았다, 소통했다, 소통했다, 좋아하다 가능하고요. 3번 선지. 자, 역시 마찬가지야. 자, 나도라는 조사. 그 다음에 여인도라는 조사. 이 조사들을 통해서 유대감을 드러내겠다. 가능하죠, 역시. 공감이 될 수 있으니. 동질성이 될 수 있으니. 자, 4번 선지 보니까, 아, 역시, 잠깐 뭔가 좀, 동백하늘이 떨어지는 모습에서 하늘의 별살이 떠올린 것과 입새 흔들림에서 반짝이는 구슬알을 떠올리는 것. 이거 잠깐 좀 이따 발표도 해야 될 것 같고, 5번 선지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자연을 온소리, 앞소리, 온빛깔의 비롯으로 표현한 것은 근원적 존재다. 왜? 온소리니까, 근원이니까, 이것도 좀 발표도 한번 해볼게요. 한 초록을 읽어간다? 한 초록이니까 하나가 되어간다. 될 것 같거든? 그럼 좀 4번이 의심스럽고 좁히고 발치도 이런 느낌이라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작품 최대한, 보기 최대한 주제 구조 잡고 최대한 턴 다음에 좁히고 가야 시간도 줄고 정답률 높아지지. 하나하나 발치도 하다 보면은 피로도 쌓이고 집중력 떨어져서 정답률 떨어지는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 그래서 들어갔더니 아, 역시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순환하는 생태계 질서가 딱히 보였던 건 아닌 거거든.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세팅이 될 것 같고 이거 잠깐 설명하고 갈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냐면 시작품이나 소설작품에 쓰이는 주제들을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왜 그러냐면 내신작품 학습할 때 이해 없이 암기해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지금 내신 학습하는 학생들한테 계속 설명을 해주는 거거든. 잘 봐요, 여러분. 순환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크게 두 가지 순환의 개념이 있어요. 자연의 순환과 인간의 순환이야. 그래서 자연적인 순환이 있고 인위적인 순환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바다가 있고 바다에서 수증기로 올라가서 구름이 되고 구름이 다시 비가 되어 떨어지고 비가 강이 되고 결국 바다가 되고 결국엔 보면 알겠지만 이거는 자연계의 순환이잖아. 이거 지구과학에서 배우지 않니? 그래. 예를 들면 지구과학에서 배우는 자연계의 순환. 맞죠? 또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탄소 동위원소 같은 경우에도 되게 많이 활용을 하잖아. 왜냐하면 탄소 동위원소도 얘가 나무에 있을 때도 있고 이거를 뭐 공룡이 처먹었어요. 그러면 공룡한테 있을 수도 있고 공룡이 뭐 똥을 쌌어. 똥에 있을 수도 있고 뭐 여기서 씨앗이 나서 씨앗이 있을 수도 있고 사람이 먹어서 사람한테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이런 것도 다 자연의 순환이라고요, 사실은. 이해됐어? 그러니까 순환적 생각이 순환적 가치관이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먹이사슬. 그러니까 먹이사슬도 이렇게 피라미드형으로 배웠겠지만 얘네도 결국 뒤지면은 제 밑으로 양분으로 가는 거잖아.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일단 자연계는 기본적으로 순환적 질서인 거야. 그러면 인간은 여기서 발상을 한 거야. 어떻게? 야, 인간도 순환하지 않을까? 사실은 그래요. 왜냐하면 이기적 유전자 알죠? 인간의 몸체를 DNA를 전달하기 위한 도구로만 보는 관점도 있어요. 이게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의 주제거든? 이기적 유전자인가? 맞나?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지금 우리 조부의 DNA가 있었을 거예요. 이게 나한테 이어지고요. 이게 뭐 내 자식한테 이어지고요. 오케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순환이라고, 이것도 일종의 연결고리라고 보는 관점도 있고 여기서 더 나가는 거지. 상상력을 동원해보는 거야. 잠깐만, 인간이 죽어. 자, 인간이 탄생했어. 인간이 죽었어. 그 다음은 뭐지? 사후세계를 생각을 해보는 거지. 다시 태어나지 않을까? 전 세계 어떤 종교도 사후세계를 전제하지 않는 종교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사후세계는 미지예요. 겪을 수가 없어요. 과거부터 인간은 미지의 대상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받고 두려움은 바꿔 얘기하면 권위가 됐고 권위는 권력이 됐고 권력은 질서가 됐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후세계가 다 세팅이 돼 있어. 유교도
불교도 도교도. 자, 제사 지내죠? 사후세계 세팅된 거야. 불교 두말할 필요 없이 사후세계예요. 도교는 사후세계라기보다는 아예 초탈세계로 가는 거죠. 현생에서 그냥 승화하는 거야. 다시.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까지인데 이게 불교적 가치관은 여기서 여기로 가는 윤회가 있잖아. 이해됐니? 그래서 순환적 질서라는 거는 보통 인위적이고 혹은 종교적 관점에서 보면 윤회로 가요. 그리고 자연은 이런 수많은 예시들을 가지고 얘기할 수가 있고. 근데 우리가 이 현대 이 작품들을 보면서 순환을 보진 않았던 것 같거든. 이해됐니? 주제와도 멀리 떨어져 있는 것들이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자,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정리를 해준 거야. 이게 학생들한테 윤회 순환을 얘기하면 되게 먼 얘기처럼 들리는데 아니에요. 우리 선대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의 기저에 깔려 있는 것들이고 우리 지금 삶 속에도 깔려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걸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고 왜 그렇게 사는지에 대한 설명이 돼요. 미신이고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야 개소리 하지 마라고 해버리는 순간 소통 불가하고 우리가 쌓아온 지식이 더 진화되기 힘들고 발전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런 느낌까지 다루는 과정에서 평가원에서는 이랬을 거예요. 고전에서 얘기했던 자연친화와 무라일체라는 사상은 현대적으로 생태학에서 재해석이 됐고 특히 종교적 가치관에서 얘기했던 윤회사상이라는 개념은 이런 생태계의 순환이라는 개념으로 재해석됐다라는 논문이 있었을 거고 그걸 이렇게 보기로 세팅했을 거고 그렇게 정답 손질을 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순환이라는 게 없잖아요. 지금 뭐 물이 돌거나 뭔가 씨앗이 됐다가 튀었다가 그게 양분이 됐다가 다시 씨앗이 되고 이런 게 없잖아요. 발제도 역시 해봤더니 존재하지 않죠? 그러면 정답은 아 그렇구나. 4번 세팅을 했겠구나. 이런 느낌이라는 거야.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봐봐. 이런 생각을 평소에 해놨고 정리를 해놨어야 시험 상황에 나왔을 때 밥숟가락으로 얹어본다는 거야. 근데 이런 순환의 개념, 이런 개념을 전혀 모르고 그냥 종교적 가치관 이런 키워드 나오면 대응이 안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상적으로 봤을 때 뭐 내가 불교에 대해서 깊이 있게 얘기하고 윤리에 대해서 깊이 있게 얘기하는 건 뭐 윤리와 사상 이런 수업 들으실 거고 그게 아니라 국어에서 건드리는 정도는 기출이면 충분한 거예요. 기출을 여러분 혼자 보면 안 보이지. 그래서 수업 시간에 같이 이런 것들은 건드리면서 정리해달라는 좀 당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좀 사진 찍어서 올려주시고 여러분 나름대로 이해해서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의 차이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차이가 생겨야 돼요. 그리고 바뀌어야 돼요. 확 달라져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차원으로 갑니다. 사진 찍어 올려주시고 필기 좀 정리해 주세요. 그러니까 듣다 보면 무슨 얘기인지 슬슬 알아먹기 시작을 할 거야. 좀 멀어 보이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안 하다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자, 현재 시간 8시 40분이고 1시간 20분 남았는데 시간 관계상 현대시 좀 더 보기는 힘들 것 같고 아까 풀어보라고 했었던 춘향전하고 그 다음에 PCR 지문 아까 풀어보라고 했었죠. PCR 지문 못 푼 사람 손 늦게 왔거나 해서 못 푼 사람 손 다 풀었다 손 다 풀어서 왔냐? PCR 지문 아까 다 풀었다 손 풀라고 해서 오케이, 그럼 바로 PCR 지문도 잠깐 쉬었다 갈 거예요. 혹시 늦게 와서 오픈 학생은 쉬는 시간 5분 10분 정도 들 테니까 그때 풀어보시고 바로 이 춘향전 한 30분 정도만 하고 잠깐 10분 쉴 거예요. 오케이. 괜찮죠? 네. 자, 바로 이어서 갈 건데 영상을 한번 끊었다가 가세요. 아, 여기 필기해야 되고.